코너는 값비싼 반지가 달린 작은 상자를 주머니에서 더듬으며 6개월 동안 행복하게 저축해온 돈을 더듬었고 오늘 밤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러포즈할 방법을 다시 상상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그와 그들은 1년 전에 만났고 코너는 택시 운전사로 일하게 되었고 도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 그는 낯선 외계인에게 차를 세우고 부탁하기로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지시를 받았지만 그가 두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어떤 소녀가 말 그대로 그와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매우 겁이 나서 그에게 그녀를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너는 그 여자가 술을 많이 마신 남자에게 쫓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소녀를 차에 태워서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너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어릴 때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법을 배웠으며 그 순간 그는 단호하게 남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카너는 충격을 받은 소녀를 집으로 데려간 후에야 공격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로맨스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전에 온 멜라니한테서 기다리지 말고 난 안 올 거야.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짐작이 가는 것 같은데 듣고 싶지 않아. 널 사랑하지 않아. 미안해. 이미 끝났어. 우리 사랑해요. 폴. 카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폴은 멜러니의 전 남자친구였고 그들이 만났던 날 그 소녀를 쫓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폴은 화를 냈고 멜러니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카너는 그들이 계속해서 카너는 자신에게 닥친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술집에 가서 30분 동안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과 절망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려고 노력했지만 어떻게 될지조차 몰랐습니다. 카너는 간신히 발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밤에 도시를 걸으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흰색 무언가가 앞에 유령처럼 번쩍이고 카너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려고 놀라며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환멸을 느끼고 절박한 사람들이 종종 자살하는 도시 다리에 왔어요. 아니 난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코너는 갑자기 시체가 물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 아, 또 그 사람들은 그런 짓을 많이 했어. 최근에 그는 말 늙은 목소리가 무슨 말이냐 묻는 것을 들었다. 코너는 어둠 속에서 그의 눈앞에서 거의 일어난 일을 이해조차 할 수 없었다. 노숙자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지친 듯 손을 흔들며 그에게 젊은 여자가 말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다리에서 강으로 막 뛰어내린 것이었습니다. 코너는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다리 난간으로 날카롭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물 표면에 하얀 것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렸지만 그가 물속에 있을 때 그가 본 것은 표면에 떠있는 하얀 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발견하기 전에 여러 번 잠수했고 생명이 없는 몸을 해안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코너는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징후 그는 거의 절망했지만 갑자기 그녀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그녀는 기침했습니다. 여자는 되살아나고 눈을 뜨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코너는 그가 겪었던 스트레스로 떨면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그녀를 알아보았고 그녀의 놀란 표정으로 판단한 여자 또 그를 알아봤습니다. 카너는 버네서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버네서의 부유한 부모의 하녀로 수년 동안 일했고 그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했던 거대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카너의 어머니는 카너가 9살이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불쌍한 여성은 수년간의 충실한 봉사를 기리는 주인이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치료비를 지불했지만 그들은 의견이 달랐거나 오히려 가장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말 그대로 죽어가는 여자와 아이를 자신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거리에 내보냈습니다. 주인의 아내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카너와 그의 죽어가는 어머니를 안타깝게 생각한 유일한 사람은 주인의 딸인 버네서였습니다. 질병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곧 카너는 고아가 되어 고아원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그는 버네서를 안고 있었고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유하고 번영하는 가문의 소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요? 버네서 충격받은 카너에게 왜 그런 일을 했나요? 오늘 결혼식이 있어요. 버네서에게 속삭이며 울었습니다.
카너에게 바람을 피웠어요. 내가 본 결혼식에서 내 약혼자가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웠어요. 뒷방에서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 내 머리는 고통과 분노로 흐릿해졌어.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 물론 끔찍하지만 어쨌든 내 목숨만큼 가치 있는 건 아니었어. 나 역시 오늘 약혼자를 잃었고 너처럼 운명이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 다리에 오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코너는 쓴웃음을 지으며 바네사에게 아름다운 결혼 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보여주었고 바네사는 반지를 바라보았다. 카너는 자신의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겠다고 제안했고 내일 무엇을 할지 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고 1시간 후 카너의 집에서 버네서는 뜨거운 샤워를 하면서 혐오스러운 웨딩드레스를 벗고 큰 욕조에 몸을 감았습니다. 니컬러스 버네서의 약혼녀는 그녀의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고 버네서는 그를 전혀 싫어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딸에게 그와 대화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강인한 사업가였으며 결혼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사업을 확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버네서는 아버지의 재정적 지원을 잃을지라도 저항하려고 노력했고 심지어 부모님을 떠나고 싶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저는 투사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침묵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조용한 세상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하루 종일 이 젤에 앉아 있고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화실을 차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게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세상을 향해 혼자 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버네서 이해해요. 나도 한때 혼자 남겨졌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를 기억하시나요? 물론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잔인하게 대해주셔서 그때 당신이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 쉽지는 않았지만 이겨냈어요.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옹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는 당신이 내 아파트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알아낼 것입니다. 바네사는 코너를 희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아버지가 그와 그의 죽어가는 어머니를 너무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에 오늘 확실한 죽음에서 그녀를 구했고 그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버네서는 밤새 그와 함께 있기로 동의했고 그 끔찍한 날의 모든 사건이 끝난 후 버네서는 처음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며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카너는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자신이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에 빠져들었습니다. 버네서는 그 친절한 어린 소녀가 그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림 그리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버네서가 부모님이 없을 때 그에게서 첫 번째 초상화를 그렸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함께 놀았지만 소녀의 아버지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우정을 그는 가정부가 아들과 함께 집에 사는 것을 싫어했고 종종 그 여자에게 소년을 고아원에 보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은 항상 카너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나쁜 짓을 할까 봐 매우 두려웠습니다. 주인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녀는 그와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카너는 아침에만 잠이 들었고 깨어났을 때 버네서가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아침 내내 생각했고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당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즉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짐을 싸서 집을 떠날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 제안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물론 카너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해드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집으로 바로 전화하세요. 바네사는 큰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니콜라스의 불륜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딸이 감히 떠나는 것만 걱정했습니다. 결혼식에 어떻게 감히 모든 손님 앞에서 밤새도록 어디 계셨는지 아빠 내 말 전혀 안 들려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코너가 저를 구해줬어요. 내 말 이해해줘. 내가 떠날 거야. 버네서는 집을 떠났고 코너는 약속대로 항상 그녀 옆에 있었고 그 소녀는 미술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카너 그리고 버네서는 사랑에 빠졌고 6개월 후 버네서는 자신이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를 원하며 당신의 가족에게서 숨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카넌은 이렇게 말하고 버네서의 아버지에게 가서 결혼을 시도했습니다. 카넌은 15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에서 그와 그의 딸을 화해시킵니다. 카넌은 수년 동안 그곳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음을 즉시 깨달았고 그는 여전히 결혼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버네서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내 딸은 하녀와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를 없애고 집에 가면 그 사람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야 해. 착하게 굴고 싶었지만 소용없을 것 같아 코너가 대답했습니다. 한때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호하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지금은 힘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딸 바네사를 보호할 용기는 정신을 차리고 용서를 구해야만 다시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네사 아버지의 저주와 위협은 불행한 어머니의 조용한 흐느낌과 함께 쏟아져 나오지만 코너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브룩 부인의 어머니는 예전처럼 의지가 약하고 말이 없는 여인으로 출구로 나갔습니다. 브룩 부인은 바네사가 예술가로서의 경력을 꿈꿨던 것처럼 그녀도 워크숍과 자유를 약속받았을 때 독재적인 남편에게 불순종할 힘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의력이 뛰어났지만 남편에게 속아서 그녀는 부유하지만 기쁨이 없는 집에 지루하고 회색빛 일상만을 받았습니다. 브룩 부인은 딸이 같은 운명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투옥에서 탈출했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기뻐했습니다. 같은 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준비를 한 카너와 버네서는 소지품을 챙기고 카너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버네서의 보석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아어트 캐페의 버네서는 자신의 작품으로 벽을 장식했으며 오픈 후 카페는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카페는 종종 주제별 전시회와 라이브 음악을 열었고 그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창의적인 계획을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살며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